상견례 자리, 민호 어머니 은숙이 들어오는 순간 박정호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박정호 속마음. 저 여자가 나를 버리고 떠난 은숙? 은숙 역시 충격에 빠져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30년 전 첫사랑과의 재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 민호와 지영은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당황스러워한다.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누르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할 겁니다. 9월의 아침 햇살이 서초동 고급 주택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정호 판사의 집은 그 거리에서도 유독 웅장한 모습을 자랑했죠. 3층짜리 단독주택에는 잘 가꿔진 정원까지 딸린 그야말로 법조계 명문가의 위엄을 드러내는 집이었습니다. 대문 옆에는 박정호 판사댁이라고 새겨진 검은 화강암 표지석이 서 있었고 그 옆으로는 고급 승용차 2대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어요. 마당 한쪽에는 수십 년 된 소나무가 우뚝 서 있어 이 집의 오랜 전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이른 아침부터 서재에 앉아 판례집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잃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의 서재는 마치 작은 도서관 같았습니다. 천장까지 닿은 책장에는 법전과 판례집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벽면에는 각종 표창장과 감사패들이 걸려 있었죠. 그 중앙에는 대법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옆으로는 전국 법조인 모임에서 받은 공로패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만년필과 함께 그가 직접 쓴 판결문 초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박정호의 인생은 곧 성공의 연속이었습니다. 경상도 농촌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불굴의 의지로 공부에 매진했어요.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서 책을 읽으며 꿈을 키웠고 마침내 서울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에는 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시작해 지금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자리까지 올라왔죠. 90년대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안정적인 공직을 지키며 오히려 더욱 단단해진 그였습니다. 그때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절망하는 모습을 보며 박정호는 더욱 확신했어요. 성공과 체면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그에게는 성공과 체면이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아내 혜진의 우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혜진 역시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였고 어머니는 이화여대 출신으로 유명한 서양화가였죠. 집안 대대로 문화와 교육을 중시하는 가문이었고 박정호와는 서로 어울리는 격에 맞는 결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30년 가까운 결혼 생활 동안 두 사람은 서로에게 흠집 하나 없는 모범 부부로 살아왔어요. 혜진은 늘 단정한 옷차림에 우아한 자세를 유지했고 각종 부인의 활동과 자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판사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장에는 명품 한복과 정장들이 계절별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매주 화요일에는 꽃꽂이 교실에 목요일에는 서예 모임에 참석했죠. 식탁은 이미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어요. 흰 쌀밥과 된장찌개, 여러 가지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김치는 혜진이 직접 담근 것이었습니다. 아침 신문도 깨끗하게 다려져서 박정호의 자리 옆에 놓여 있었죠. 경제면과 사회면이 먼저 눈에 들어왔고 법원 관련 기사가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30년간 변함없이 이어져 온 이 집의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규칙적이고 정돈된 그야말로 완벽한 중산층 가정의 모습이었죠. 지영이는 아직 안 일어났나요?
박정우가 식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곧 내려올 거예요. 요즘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던데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가끔 혼자 미소 짓는 모습도 봤고요. 혜진의 말에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역시 며칠 전부터 딸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졌고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였죠. 휴대폰을 보며 웃는 일도 많아졌고 늦게 들어오는 날도 늘었습니다. 바로 그때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호의 외동딸 지영이 나타났어요. 31살의 지영은 아버지를 닮아 똑똑하고 의지가 강한 성격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며 나름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죠.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까지 그야말로 박정호의 자랑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실력파였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지영이 인사를 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평소 활기찬 모습과는 달리 조금 긴장한 듯 보였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평소보다 목소리도 한 톤 높았습니다. 얼굴이 좀 상기되어 있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박정우가 딸을 유심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오랜 판사 생활로 다져진 그의 관찰력은 딸의 미묘한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았어요. 지영은 밥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망설이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젓가락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치 중대한 결심을 한 사람처럼 보였죠. 사실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순간 식탁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혜진의 손이 잠깐 멈췄고 박정우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딸을 똑바로 바라봤죠.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함께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영의 결혼 이야기는 그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야? 박정우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벌써 여러 가지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름은 김민호라고 하고요.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저를 정말 아껴주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무엇보다 진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행복감이 묻어났지만 박정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중소기업 과장이라는 말에서 이미 마음속으로는 거부감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박정호에게는 딸의 배우자 역시 자신의 체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중소기업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니? 전자부품 유통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어요. 회사 규모는 작지만 안정적이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민호 오빠는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박정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집안에 흠집이 생길 순 없다. 사윗감은 최소한 변호사쯤은 돼야지. 하지만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나이는 어떻게 되고 집안 배경은 어때? 34살이고요. 지영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키우셨대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정말 효자고 어머니를 살뜰하게 잘 챙겨요. 주말마다 어머니께 안부를 여쭙고 용돈도 꼬박꼬박 드린다고 해요. 이 말을 들은 순간 박정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편모 가정에서 자란 중소기업 과장. 이는 박정호가 평생 그려온 사윗감의 조건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딸이 자신과 비슷한 법조인이나 최소한 의사나 대기업 임원 정도와 결혼하기를 바라왔거든요. 집안의 격을 맞추는 것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지영아, 박정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는 너와 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결혼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일이니까. 앞으로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는데 현실적인 조건들도 중요하단다. 지영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그녀는 이미 아버지가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가문이 아니라 저를 지켜주는 마음을 택했어요. 민호 오빠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저도 민호 오빠를 사랑합니다. 학벌이나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사랑 말이에요. 혜진이 중재하려 했지만 아버지와 딸 사이의 공기는 이미 팽팽해져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딸의 고집스러운 모습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봤지만 동시에 깊은 걱정이 밀려왔어요. 지영아,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현실적인 조건들도 중요하단다.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다 너를 위해서야. 아버지도 어머니와 사랑해서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이 질문에 박정호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와 혜진의 결혼도 집안끼리의 중매였고 사랑보다는 조건이 우선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딸에게 솔직히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박정호는 서재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영의 결혼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평생을 체면과 명예를 지키며 살아온 그에게 딸의 결혼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박 판사 집안의 위상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죠. 창밖으로는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고 박정호의 마음도 그 바람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딸의 행복과 집안의 체면 사이에서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집안이었지만 이미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라는 깊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박정호는 마침내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영이 워낙 완강하게 나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어요. 혹시라도 직접 만나보면 그 남자에게서 뭔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박정호는 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상견례에서 김민호라는 남자의 됨됨이를 꼼꼼히 살펴보고 만약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딸을 설득할 명분을 찾겠다는 것이었어요. 상견례 장소는 서초동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박정호가 평소 중요한 손님들을 접대할 때 이용하던 곳이었죠. 기품 있는 한옥 구조에 정갈한 상차림으로 유명한 집이었어요. 박정호는 일부러 격식을 갖춘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상대방을 압도하고 싶었거든요. 지영아, 오늘은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하자. 상견례는 두 집안이 만나는 중요한 자리니까 말이야. 박정호가 출발 전에 딸에게 당부했어요. 네, 아버지. 민호 오빠도 많이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정식 집에 도착하자 김민호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생각보다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키도 적당히 크고 얼굴도 준수한 편이었죠. 박정호는 속으로 조금 당황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괜찮아 보였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호입니다. 민호가 깊숙이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지만 예의는 바른 것 같았어요. 반갑습니다. 박정호입니다. 박정호도 인사를 받으며 민호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지만 아직 판단하기엔 이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 오시나요? 혜진이 물었어요. 곧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조금 늦으실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한정식집 문이 열리면서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어딘가 품이 있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겨 묶었고 화장은 연하게 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그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다가왔습니다. 민호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쪽이 지영이 아버지, 어머니시고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 어머니입니다. 박정우가 인사를 받으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눈이 커졌고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그 여성을 본 박정우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 여자가 나를 버리고 떠난 은수? 박정우의 속마음은 폭풍같이 흔들렸습니다. 30여 년 전 그가 젊은 시절 뜨겁게 사랑했던 여자였거든요. 대학교 3학년 때 만난 그녀는 박정우의 첫사랑이었어요. 둘은 서로 깊이 사랑했지만 박정우의 부모님이 강력하게 반대했었죠. 집안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은숙은 아무 말 없이 박정우 곁을 떠났고 그 후로는 소식이 끊어져 버렸어요. 은숙 역시 박정우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잠깐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이었죠. 안녕하세요. 은숙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박정호도 겨우 대답했습니다. 평소 침착한 그답지 않게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민호와 지영은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혜진도 남편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지만 정확한 이유는 몰랐어요. 자, 그럼 자리에 앉으시죠. 혜진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했습니다. 상견례는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계속 어색했어요. 박정우와 은숙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고 대화도 어색하게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자꾸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고 지영도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에 의아해했어요. 민호 씨는 어떤 일을 한다고 했죠? 박정우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전자부품 유통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나름 안정적인 회사예요. 민호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그렇군요.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박정우가 은숙을 슬쩍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은숙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많이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우아한 분위기는 남아 있었어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박정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은숙이 어떻게 여기에? 그럼 민호가 은숙의 아들이라는 건가? 그런데 민호의 나이를 생각해보면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혹시 민호가 자신의 아들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 것이었습니다. 실례지만 민호 씨는 몇 년생이신가요? 박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1991년생입니다.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박정우는 속으로 계산해 봤어요. 1991년이면 은숙이 떠난 후 얼마 안 되어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면 박정우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한편 은숙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지영이 저 사람의 딸이라니, 하늘이 이런 장난을 치다니. 은숙의 속마음 역시 복잡했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박정우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거든요. 상견례는 겉으로는 무난하게 끝났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각자의 의문과 불안이 자리 잡았어요. 박정우는 은숙과 민호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은숙은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민호와 은숙이 먼저 자리를 떴어요. 박정호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요? 평생을 완벽하게 살아온 그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파란이 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후 며칠이 지났지만 박정호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은숙을 다시 본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이면 30여 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대학 시절 캠퍼스 벤치에서 은숙과 함께 보낸 시간들, 그녀의 환한 웃음소리,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모습, 마지막으로 만난 날 눈물을 흘리며 떠나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서재에 앉아 판례집을 보려 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법원에서도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심각해 보이네요. 상견례 때부터 계속 그런 것 같은데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혜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의 평소와 다른 모습을 예리하게 눈치챈 것이었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법원 일이 좀 복잡해서 그래. 박정우가 대충 얼버무렸어요. 아내에게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완벽한 남편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털어놓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박정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더 큰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민호의 나이와 은숙이 떠난 시기를 계산해보면 너무나 일치했거든요. 1991년생이라면 은숙이 자신을 떠난 1990년 말에서 1991년 초 사이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혹시 민호가 자신의 아들이라면? 그렇다면 지영과 민호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 남매가 서로 사랑하게 된 건가? 이런 끔찍한 생각들이 박정호를 괴롭혔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이런저런 계산을 해봐도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박정호는 결심을 했어요. 직접 은숙을 만나서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지영에게서 은숙이 일하는 반찬가게 주소를 슬쩍 알아낸 후 박정호는 그곳으로 향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가지 않을 동네의 작은 골목이었습니다. 고급 승용차로 그런 곳을 가는 것도 어색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차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어가니 은숙반찬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가 보였어요. 간판도 낡았고 가게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은숙이 반찬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옛날보다 많이 야위었지만 여전히 우아한 손놀림이었습니다. 박정호는 잠깐 망설였어요. 정말 들어가서 그녀와 마주해야 할까요? 판사로서의 위엄과 체면을 생각하면 이런 곳에 와서는 안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신 후 박정호는 가게 문을 열었어요. 종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은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정호를 보자 그녀의 얼굴이 놀람으로 굳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은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박정호의 등장에 당황한 것이 역력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박정호도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색한 모습이었어요. 은숙은 잠깐 망설이더니 가게 문을 뒤집어 잠시 외출 팻말을 걸었어요. 그리고는 가게 뒤쪽 작은 사무실로 박정호를 안내했습니다. 여기로 오세요. 좁은 사무실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보였어요.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사진들이 시간 순서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그 사진들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어린 민호의 모습에서 어딘가 자신과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특히 눈매가 비슷한 것 같았는데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앉았지만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정호는 은숙의 변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예전에 화사했던 모습과는 달리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거든요. 민호 말인데 박정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뭘 궁금해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은숙이 박정호의 말을 끊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민호는 당신과 아무 관련이 없는 아이예요. 박정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인가? 시기상으로는 너무 일치하는데. 그때 우리가 헤어진 후에, 저도 당신을 떠난 후에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민호의 아버지는 따로 있었는데 이미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은숙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민호만은 잘 키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박정호가 말하려던 순간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혜진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박정호의 차를 따라와서 여기까지 온 것이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의심이 가득했어요. 여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둘만 있는 모습을 본 충격이 컸던 것 같았습니다. 박정우와 은숙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혜진이 갑자기 나타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특히 박정우는 아내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여보, 이건... 박정우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평생을 냉철하게 판결을 내리던 판사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견례 때 뵀었죠. 은숙이 먼저 인사를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최악이 되어버렸어요. 그녀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두 사람의 어색한 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여자의 직감으로 남편과 이 여자 사이에 뭔가 특별한 과거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상견례 이후에 왜 따로 만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왜 이런 구석진 곳에서? 그게 박정우가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진실을 말하자니 가족이 파탄날 것 같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에 걸렸어요. 이상하다 했어요. 상견례 때부터 당신 둘이 서로 아는 사이처럼 행동하더니 왜 그렇게 어색해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네요. 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혹시 예전에 아는 사이였나요?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특별한 사이였던 건가요? 은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대학 시절에 잠깐 아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대학 시절에?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남편이 대학 시절 누군가와 특별한 사이였다는 걸 3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자신에게 숨긴 과거가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박정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집에 가서 자세히 얘기하자.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야.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장소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다 말해요. 도대체 무슨 관계였던 건가요? 왜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박정우가 말하려는데 은숙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같은 과 선후배 사이였을 뿐이고 지금도 그저 우연히 만난 거예요. 민호와 지영이의 결혼건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만난 것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혜진은 은숙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어색한 분위기와 남편의 당황한 모습이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특히 남편이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어서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여보, 정말 그런 거예요?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혜진이 박정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은숙의 말에 맞춰야 할까요? 하지만 30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아내를 속인 적이 없었던 그로서는 거짓말을 계속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진실을 말하기도 어려웠죠. 여보, 집에 가서 차근차근 얘기하자. 여기서는 적당하지 않아. 사람들도 구경하고 있고. 박정우가 다시 말했지만 혜진의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그 순간 은숙이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제가 먼저 나가겠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요. 혜진이 은숙을 붙잡았어요. 정말 궁금한데 대학 시절에 어떤 사이였던 건가요? 왜 이렇게 어색하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은숙은 잠깐 박정우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서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 자신 때문에 그의 가정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과 모임에서 몇 번 만난 게 전부였고 개인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제가 민호 어머니로서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여쭤본 것 뿐이에요. 은숙이 거짓말을 했어요. 박정우를 위해서, 그의 가족을 위해서였죠. 혜진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추궁하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남편을 의심한다는 것, 그것도 다른 여자 때문에 의심한다는 게 너무 낯설고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 박정호 집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남편을 의심하는 자신이 싫으면서도 그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박정호는 이 모든 상황이 언젠가는 폭발할 시한폭탄 같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가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은숙의 반찬 가게에서 벌어진 일 이후 박정호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혜진은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냉랭해졌고 박정호는 아내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어요. 식탁에서도 대화가 거의 없었고 밤에는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죠. 아버지, 어머니,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해요? 지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평소 다정했던 부모님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별일 없다. 그냥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래. 박정우가 대충 얼버무렸지만 지영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한편 지영은 민호와의 결혼 준비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가 여전히 강했어요. 박정우는 은숙을 만난 후 오히려 더욱 강하게 결혼을 반대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불안한 감정이 계속 들었던 것이죠. 지영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정말 그 사람이 너에게 맞는 상대일까? 박정우가 딸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계속 민호 오빠를 반대하세요? 상견례 때도 별 문제 없었잖아요. 지영이 답답해하며 물었어요. 그게 아버지가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 그 집안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박정우는 사실 은숙과 민호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은숙이 민호는 자신과 관련 없다고 했지만 정말 그럴까 하는 의문이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아버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해하죠. 지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나기 시작했어요. 지영아, 결혼은 신중해야 해. 특히 상대방 집안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하고. 박정우가 말하는 도중에 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계속 집안 하세요? 저는 민호 오빠 개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집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와 딸의 대화는 점점 격렬해져 갔어요. 박정우는 딸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했고, 지영은 아버지의 고집스러운 반대가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와중에 민호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이후 어머니 은숙의 행동이 이상했거든요. 평소보다 우울해 보였고, 가끔 멍하니 공중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모습도 자주 보였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민호가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은숙이 대답했지만 민호는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민호는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집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그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호기심에 편지를 하나 펼쳐본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편지는 은숙이 젊은 시절에 쓴 것 같았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내 아버지는 으로 시작하는 글귀가 있었고, 미안하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중간중간 찢어져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지만 민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내 아버지가 박씨라고? 그럼 내가 알고 있던 아버지는 누구지? 민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말한 아버지 이야기와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편지를 더 자세히 살펴보던 민호는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법대생, 판사, 집안의 반대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이를 혼자 키우겠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설마 지영이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민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상견례 때 박정우와 은숙의 어색한 모습이 떠올랐어요.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처럼 보였던 것도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민호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찢어진 부분을 짜맞춰 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은숙과 박정우는 과거의 연인 사이였고, 자신은 혹시 박정우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영이와 나는? 민호는 끔찍한 상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만약 정말로 자신이 박정우의 아들이라면 지영이와는 남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사랑은 금지된 사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은숙이 집에 돌아왔어요. 민호가 편지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본 은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호야, 그걸 어디서? 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인가요? 제 아버지가 박씨라는 게 정말인가요? 민호가 편지를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은숙은 잠깐 말을 못하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호야, 그건 오래된 일이야.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고. 어머니, 제발 정직하게 말해주세요.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잖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호야. 은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정말 알고 싶어? 네, 정말 알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지영이 아버지와 관련이 있다면 지영이와 제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만 막상 닥치니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민호야, 앉아. 긴 얘기가 될 것 같구나. 은숙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는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박정호는 법원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은숙과의 만남 이후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혹시 민호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지영이가 알게 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확실하게 알아봐야겠다. 박정호는 결심했어요. 민호의 출생에 대해 정확히 조사해 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를 통해 은밀하게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박정호 집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남편을 의심스러워했고 박정호는 민호에 대한 걱정으로 식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지영은 부모님의 이상한 분위기를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지영이 답답해하며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밤 네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걱정을 안고 긴 밤을 보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이죠. 민호가 편지를 발견한 다음 날 은숙은 결국 아들에게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어요. 반찬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집으로 돌아온 은숙은 민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민호야, 어머니가 너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은숙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내 아버지에 대해서 말이야. 민호는 긴장한 채로 어머니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어제 밤부터 계속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너를 임신했을 때 내 아버지는 대학생이었어. 법대생이었지. 하지만 집안의 반대가 심해서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단다.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정말 지영이 아버지가 제 아버지라는 건가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어머니도 상견례 때 너무 놀랐단다. 민호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지영이가 친누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지영이와 저는, 민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은숙도 더 이상 말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영이 민호의 집을 방문했어요. 요즘 민호가 연락도 잘 안 받고 만나자는 말도 피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민호 오빠,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지영이 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어요. 민호와 은숙은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영이 나타날 줄은 몰랐거든요. 지영아, 민호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평소와 달리 지영이를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지영이 민호의 이상한 반응을 보며 의아해했어요. 은숙이 재빨리 편지들을 치우려 했지만 지영이 그것을 봤어요. 어머니, 그게 뭐예요? 아, 이건 별거 아니야. 옛날 물건들이고. 은숙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지영은 민호와 은숙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뭔가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에요? 둘 다 표정이 이상해요. 민호는 지영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만약 정말 남매라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누나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 사랑은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지영아, 우리 잠시 얘기 좀 할까?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가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어요. 민호 오빠, 도대체 뭐가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지영이 민호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민호는 지영이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지영아,
혹시 우리가 남매라면 어떻게 할 거야? 남매라니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지영이 놀라며 물었어요. 내가 오늘 알게 된 건데, 내 아버지가 혹시 내 아버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민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지영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와 내 아버지가 예전에 연인 사이였던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태어날 시기와도 일치하고, 민호가 설명했지만 지영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민호 오빠가 제 오빠일 수는 없어요. 지영이 소리치며 일어섰어요. 지영아,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증거들이. 민호도 일어서며 지영이를 붙잡으려 했어요. 싫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영이 울면서 뛰어갔어요. 지영이는 집으로 달려가서 아버지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박정호는 서재에서 뭔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인가요? 민호 오빠가 제 오빠라는 게 정말인가요? 지영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박정호는 깜짝 놀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갑자기 무슨, 민호 오빠가 그러는데 아버지와 민호 오빠 어머니가 예전에 연인 사이였다면서요. 그래서 민호 오빠가 아버지 아들일 수도 있다고요. 박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결국 들키고 만 것이었습니다. 지영아, 진정하고. 박정호가 딸을 달래려 했지만 지영이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정말인가요? 정말인가요? 지영이가 계속 물어봤어요. 그때 혜진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소란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민호 오빠 어머니와 무슨 사이였는지. 지영이가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어요. 혜진은 남편을 바라봤어요. 박정호의 당황한 표정을 보니 뭔가 심각한 일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여보, 정말 그런 거야? 그 여자와 당신이. 혜진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박정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지영아. 앉아라. 얘기하자. 가족 3명이 거실에 앉았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못했어요. 박정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은숙과 나는 대학교 때 사귀었다. 진지하게 사귀었어. 박정호가 어렵게 말했어요. 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나와 결혼하기 전에? 그래. 하지만 집안에서 반대가 심해서 헤어졌고 그 후에 너와 만나서 결혼한 거야. 그럼 민호가 정말 아버지 아들인가요? 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정호는 잠깐 망설였어요. 사실 아직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어. 혜진이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30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다른 여자와의 아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숨기고. 여보, 나도 몰랐어. 민호가 내 아들인지 확실하지 않았다고. 박정호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확실하지 않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딸을 그 아이와 엮으려고 했던 거예요? 혹시 남매일 수도 있는 아이들을. 혜진이 분노하며 말했어요. 지영이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민호 오빠를 사랑하는데. 지영아, 만약 정말 남매라면 포기해야 해. 그럴 수밖에 없어. 박정호가 딸에게 말했지만 그 자신도 확신이 없었어요. 싫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민호 오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지영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혜진은 남편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당신의 과거 때문에 우리 딸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박정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평생을 체면과 명예를 지키며 살아온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 밤 박정호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체면을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고 말았구나. 그의 마음속에 깊은 후회가 밀려왔어요. 딸의 행복도, 아내의 신뢰도, 그리고 자신의 평온한 삶도 모두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민호는 혼자 공원을 걸으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난 평생을 속임수 속에서 살아온 건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지영이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엉켜버린 상황에서 네 사람 모두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더 큰 진실이 밝혀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이죠. 박정호 집안이 혼돈에 빠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영이는 회사도 나가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혜진은 남편과 말도 섞지 않았어요. 박정호는 법원 업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숙이 박정호에게 연락을 했어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은숙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승낙했어요. 그래. 어디서 만날까? 한강공원으로 나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얘기해. 그날 오후 한강공원의 한적한 벤치에서 박정호와 은숙이 마주 앉았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정호야. 은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 부르기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 나도 그래.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어. 박정호가 쓸쓸하게 대답했어요. 민호 일로 많이 고생하고 있지? 은숙이 박정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내 딸이 혹시 친오빠와 사랑에 빠진 건 아닌지. 박정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은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정호야, 이제 진실을 말할게. 박정호의 눈이 커졌어요. 진실? 민호는 당신 아들이 아니야. 은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정호는 순간 멍해졌어요. 뭐라고? 그럼 왜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민호의 진짜 아버지는 김철수라는 사람이었는데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은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럼 그 편지는 뭐였어? 민호가 발견한 그 편지 말이야. 은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건 내가 당신을 떠날 때 쓴 편지였어요. 임신한 상태에서 당신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였죠. 하지만 그 아이는 유산했어.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과의 아이를 유산하고 그 충격으로 한동안 힘들어했어. 그 후에 철수를 만나서 민호를 가졌어. 박정호는 이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어? 솔직히 말하면 당신 가족이 흔들리는 걸 보고 싶었어. 은숙이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당신이 나를 버리고 좋은 집 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서 원망스러웠거든. 박정호는 은숙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의 선택이 은숙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 지영이와 민호가 진짜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들의 행복을 방해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바로 그때 은숙이 더 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민호는 내 친아들도 아니야. 박정호는 깜짝 놀라며 은숙을 바라봤어요. 뭐라고? 민호는 고아원에서 입양한 아이야. 내가 철수와 결혼한 후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입양했어. 은숙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럼
민호는 완전히 남이라는 거야? 그래. 혈연 관계로는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는 아이야. 그래서 지영이와 결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박정호는 이 모든 진실을 듣고 어리둥절해 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민호한테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 그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어. 은숙은 계속해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어요. 철수와 결혼하고 아이를 기다렸지만 몇 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았어. 병원에 가보니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됐다고 하더라고. 당신과의 아이를 유산한 후유증이었지. 박정호는 은숙의 말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어요. 자신 때문에 은숙이 그런 고생을 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수와 상의해서 고아원에서 민호를 입양했어. 갓난아기였던 민호를 보는 순간 정말 내 아들처럼 사랑스러웠어. 민호는 이 사실을 몰라? 응, 지금까지 숨겨왔어.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어. 지영이와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박정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은숙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신의 편견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은숙아,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각자의 길을 걸어온 거야. 은숙이 박정호의 말을 끊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호한테 진실을 말하고 지영이와 당신 가족에게도 사과할 거야. 그리고 아이들의 결혼을 축복해주고 싶어. 박정호는 은숙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야겠어. 내 편견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했잖아. 그날 저녁 은숙은 민호를 불러서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민호야, 엄마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민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또 무슨 일인가요? 너는 엄마의 친아들이 아니야. 은숙이 힘들게 말했어요. 민호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뭐라고요? 고아원에서 입양한 아이야. 하지만 엄마에게는 진짜 아들이나 다름없어. 은숙이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럼 지영이와 저는. 민호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아무 문제 없어. 혈연 관계가 전혀 없으니까. 은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민호는 갑자기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저를 키워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미안해, 민호야.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은숙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괜찮아요. 어머니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영이와 결혼할 수 있다니. 민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날 밤 민호는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영아, 나야. 좋은 소식이 있어. 우리 만날 수 있을까? 지영이는 며칠 만에 듣는 민호의 밝은 목소리에 놀랐어요. 민호 오빠, 무슨 일이에요? 우리 남매가 아니야. 완전히 남이야. 민호가 기쁘게 소리쳤어요. 지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인가요? 응, 정말이야. 이제 우리 결혼할 수 있어. 두 사람은 전화기 너머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마침내 그들의 사랑이 자유로워진 순간이었습니다. 민호와 지영이가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진실이 밝혀진 후 지영이는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며칠간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그녀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았어요. 거실에서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있던 박정호와 혜진을 보자 지영이는 당당하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모든 게 해결됐어요. 민호 오빠와 저는 전혀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지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박정호는 이미 은숙에게서 진실을 들었지만 여전히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여전히 민호 가족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지영아,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박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문제요? 이제 장애물은 없잖아요. 지영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혜진이 끼어들었어요. 지영아, 내 아버지 말이 맞아. 그 집안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 어머니도 그러실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보니 어머니들이 서로 과거에 알던 사이였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반대하세요? 지영이의 말에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남편의 과거 연인과 관련된 가족과 사돈을 맺는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박정우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지영아, 아버지 입장도 이해해줘. 체면상 쉽지 않은 일이야. 체면이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또 체면이에요? 아버지는 정말 체면밖에 모르시네요. 지영아, 말 조심해라.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박정우의 목소리도 단호해졌어요.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지영이가 소리치며 아버지에게 정면으로 맞섰어요. 아버지는 제 인생을 망치려고 하세요. 내가 내 인생을 망친다고? 난 내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박정우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 미래를 생각한다고요? 아버지가 생각하는 건 오직 체면과 자신의 명예뿐이에요. 제 행복 따위는 안중에도 없으시잖아요. 혜진이 두 사람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격한 논쟁이 시작된 상태였어요. 지영아,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내 행복을 무시했다고 그래? 박정우가 어이없어 하며 물었어요. 지금까지 쭉 그러셨잖아요. 민호 오빠가 중소기업 다닌다고 편모 가정 출신이라고 무시하셨잖아요. 사람 됨됨이는 보지도 않고 오직 조건만 보셨어요. 지영이의 말에 박정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그 말이 맞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과거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혹시 남매인가 해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아세요? 지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건 내 잘못이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정우가 말하려 했지만 지영이가 끊었어요. 아버지, 체면 때문에 제 행복을 짓밟을 순 없어요. 저희는 피로 얽히지도 않았고 서로 진심으로 사랑해요. 이제 인정해 주세요. 박정우는 딸의 단호한 모습에 당황했어요. 평소 순종적이던 지영이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지영아, 아버지도 내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박정우가 다시 말하려 하자 지영이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버지, 사회적으로 뭐가 문제예요? 민호 오빠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왜 학벌과 집안만 보세요? 혜진이 남편 편에서 말했어요. 지영아, 결혼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야.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거라고. 가문이요? 지영이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도 그런 생각이세요? 그럼 사랑은 뭐가 되는 건가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봐야지. 혜진이 대답했어요. 지영이는 부모님의 모습에 실망했어요. 부모님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신 거 아니었나요? 이 질문에 박정우와 혜진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실제로 그들의 결혼은 집안끼리의 결정이었고 사랑보다는 조건이 우선이었거든요. 그건 그때와 지금은 달라. 박정우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부모님도 조건 맞춰서 결혼하셨으면서 왜 저는 사랑으로 결혼하면 안 돼요? 지영이가 따져 물었어요. 박정우는 딸의 논리정연한 반박에 당황했어요. 평생을 판사로 살면서 논리적으로 생각해온 그였지만 가족 문제에서는 감정이 우선이었거든요. 지영아, 그래도 아버지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동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박정우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지영이가 소리쳤어요. 또 체면이에요?
동료들 시선이 제 행복보다 중요해요? 혜진이 지영이를 달래려 했어요. 지영아, 내 아버지도 내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지영이가 어머니를 향해 말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과거 연인이 민호 오빠 어머니라는 게 싫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하시는 거죠? 혜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지영이가 정확히 핵심을 찌른 것이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혜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맞잖아요. 어머니도 결국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제 결혼을 반대하시는 거잖아요. 박정우가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영아, 그만해. 부모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안 그만둘 거예요. 지영이도 일어서며 맞섰어요. 저는 더 이상 부모님의 이기심 때문에 제 인생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기심이라고? 박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맞아요. 아버지의 체면, 어머니의 질투심, 그런 이기적인 감정들 때문에 저와 민호 오빠가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혜진이 갑자기 일어서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지영아, 어머니를 질투한다고 말하는 거야? 사실이잖아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민호 오빠 어머니를 사랑했던 것 때문에 지금도 질투하고 계시잖아요. 지영아, 박정우가 소리쳤어요. 당장 사과해. 사과 안 할 거예요. 지영이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부모님이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민호 오빠와 결혼할 거예요. 혜진이 딸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에요. 지영아, 정말 그럴 거야? 부모를 버리고? 부모님이 저를 버리신 거예요. 제 행복보다 체면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지영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혜진이 남편에게 돌아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당신의 오만이 또다시 딸의 삶을 망친다면 이번에는 나도 당신 곁을 떠날 거예요. 박정우는 아내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혜진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박정우가 말하려 했지만 혜진이 끊었어요. 나는 진짜 지쳤어요. 당신의 과거 때문에, 당신의 체면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지겹고요. 박정우는 아내와 딸의 마지막 통첩을 받고 무너져 내렸어요. 평생을 지켜온 권위와 체면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박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이제야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겠다. 박정우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의 고집과 편견이 가족들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은 법으로도 체면으로도 막을 수 없구나. 박정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지영이는 아버지의 변한 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아버지. 박정우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박정우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는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평생 고집스럽게 지켜온 체면과 권위를 내려놓고 진짜 가족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법원에서도 동료들에게 자신의 과거와 딸의 결혼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정우야, 내가 그렇게 마음을 연 줄은 몰랐네. 딸이 행복하다면 그게 최고지 뭐. 동료 판사가 박정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살았나 봅니다.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겠어요. 박정우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혜진 역시 남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솔직하고 인간적인 모습의 남편을 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의 과거 때문에 질투와 배신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애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더 따뜻해진 것 같고, 혜진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 내 오만함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했네. 앞으로는 더 좋은 남편,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할게. 박정호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드디어 지영이와 민호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박정호는 직접 민호를 만나서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민호군, 그동안 내가 편견을 가지고 대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진짜 아들처럼 생각할게. 박정호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버님,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위축됐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앞으로 지영이를 잘 보살피겠습니다. 민호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결혼식 전날 밤 은숙이 박정호와 혜진을 찾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였어요. 정호 씨, 혜진 씨,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과거에 얽매여서 여러분 가정에 혼란을 가져다 드렸네요. 은숙이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은숙 씨. 오히려 저희가 편견을 가지고 대해서 죄송해요. 민호를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혜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박정호도 은숙에게 말했어요. 은숙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는 한 가족으로 지내요. 고맙습니다. 민호가 좋은 사람을 만나 정말 다행이에요. 은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결혼식 당일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 아름다운 예식장에서 지영이와 민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지영이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너무나 아름다웠고 민호는 턱시도 차림으로 당당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박정호가 지영이와 함께 버진 로드를 걸으며 말했어요. 지영아, 아버지가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아버지, 저도 그동안 심하게 말해서 죄송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변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지영이가 아버지의 팔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예식이 시작되고 주례 선생님이 말했어요.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박정호는 주례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진짜 결혼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신부 아버지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사회자가 박정호를 부르자 그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안녕하십니까? 신부 아버지 박정호입니다. 박정호가 마이크를 잡고 말을 시작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편견 때문이었죠. 하객들이 조용해졌어요. 박정호의 솔직한 고백에 모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학벌이나 집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민호 군은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좋은 청년입니다. 박정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어요. 그동안 체면과 명예만 쫓다가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칠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행복을 말이죠. 지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진짜이고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요. 민호 군, 내 딸 잘 부탁하네. 박정호가 민호를 향해 깊이 인사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고 민호는 감동으로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평생 지영이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박정호는 은숙과 대화를 나누며 과거의 앙금을 완전히 털어냈습니다. 은숙 씨, 정말 고마워요. 민호를 훌륭하게 키워주셔서요. 박정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지영이 같은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되어서 제가 고마워요.
은숙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한 가족으로 지내요. 과거는 이제 묻어두고요. 박정우가 은숙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네, 그렇게 해요. 은숙도 그의 손을 맞잡았어요. 혜진도 은숙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은숙 씨, 처음에는 제가 질투심을 가져서 죄송했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내요. 혜진 씨도 고마워요. 이해해 주셔서요. 은숙이 혜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지영이와 민호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행복하게 지내다가 올게요. 지영이가 부모님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지영아, 행복해야 해. 그게 부모 마음이란다. 박정우가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민호도 은숙에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저를 키워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 제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민호야, 내가 행복하면 어머니도 행복해. 지영이 잘 돌봐주고. 은숙이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후 은숙은 조용히 반찬 가게를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아들이 결혼해서 자리를 잡았으니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거든요. 떠나기 전에 민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민호야, 내가 친아들이든 입양하든 넌 엄마 인생의 전부였어. 그걸 잊지 마. 은숙이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평생 잊지 않을게요.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사랑을 지영이에게도 똑같이 줄게요. 민호가 대답했어요. 은숙은 기차역에서 박정우 가족과도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동안 신경 써주셔서 고마웠어요. 아이들 잘 부탁해요. 은숙 씨도 건강히 지내세요. 언제든 서울 오시면 연락 주세요. 혜진이 인사했어요. 박정호도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은숙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가족 같은 마음으로 지내요. 한 달 후, 지영이와 민호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새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과거의 상처와 오해를 딛고 진짜 사랑으로 맺어진 두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박정우와 혜진도 변화했어요. 체면보다는 가족의 행복을 우선시하게 됐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박정우는 법원에서도 더욱 인간적이고 따뜻한 판사가 되어 동료들로부터 존경받았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네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버님, 요즘 정말 행복해요. 지영이와 함께 있으니까 매일이 즐거워요.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게 최고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란다. 박정우가 흐뭇하게 대답했어요. 지영이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가족이 모두 이해하고 축복해 주셔서요. 혜진도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영아, 민호군, 앞으로도 행복하게 지내렴. 그리고 좋은 소식도 기대하고 있을게. 모두가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과거의 상처와 편견을 넘어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은 이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낸 아름다운 결말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